안녕하세요. 오늘은 1주 2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1절에서 극한의 정의와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4절로 넘어가서 함수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극한을 바로 직접 함수값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2절 함수의 극한 성질을 이용해서 합차, 곱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공식이라고 한다면 합차, 곱 공식도 자주 쓰이지만 합성함수의 극한의 공식도 같이 배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개의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x보다 파이가 낮겠네요. 이런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랬을 때 지난 처음에 했던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합차, 곱을 접근하기보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연속성이라고 했으므로 이 주어진 함수의 연속성을 바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x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탄젠트는 0 근방에서 연속이고 연속함수와 상수를 뺀 얘도 연속이고 코사인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분모는 일단 연속인 게 확인이 됐고요. 분자 부분 같은 경우는 시컨트 x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가나 혼돈되시는 부분은 코사인 함수로 코사인 역수함수로 가는데 지금 코사인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코사인 0의 값은 1이라서 얘가 우리가 1로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자 부분도 어떤 양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포인트는 아니죠.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는 포인트는 2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n 파이들인데 아까 여기에 있는 값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파이로 가서 일단 분모에서 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기에서 연속성을 확인했으므로 얘의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루트 2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런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건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연속이라서. 그러면 시컨트형은 아까 위에서 간단하게 계산했지만 1이라서 분자는 루트 3이 되겠고요. 분모는 코사인 파이가 되죠. 그럼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루트 3.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함수지만 그래프는 그리지 못하더라도 연속성을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문제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극한 어떻게 구할까요? 탄젠트하고 코사인하고 사인 이 세 개의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합성되어 있는 걸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합성함수의 극한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때 합성함수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2개짜리일 때를 사용했는데 2개짜리와 지금 합성이 3개 돼 있을 때의 관계를 위해서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2개와 오늘 저렇게 3개로 돼 있을 때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을 때의 극한은 첫 번째 내부 함수 지함수에 극한값이 있다면 그 극한값을 계산한 거에 f함수에 대입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전제 조건이 f가 연속이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g가 연속이면 당연히 처음부터 a를 대입하든 아니면 g가 연속이면 여기서 ga가 돼서 이쪽에서 대입하든 여기서 대입하든 연속일 때 문제가 안 되고요. 연속이 아니라 얘가 일반적인 어떠한 ga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얘가 극한값, 뭔가 애를 갖는다 해도 이 공식을 쓸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합성을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로 합성되어 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도 물론 세 개가 다 연속이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h 파트 첫 번째 마주치는 함수 h 함수의 극한값이 지금 x죠, x. 이렇게 a 자신을 갖는 게 아니라 뭔가의 수렴값을 갖는다면, 즉 극한값을 갖는다면 그걸 g함수에 대입하고, 물론 남은 g와 그 다음에 f함수는 당연히 연속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고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짜리에서 세 개짜리로 확장하듯이 여기에서도 그 원리를 적용해주면 이 함수들이 다 연속인지, 누가 봐도 사인, 코사인은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탄젠트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 내지 그 점에서 최소한 극한값을 가지므로 얘는 첫 번째 탄젠트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고 그걸 밖에 있는 코사인 함수에 대입, 그걸 다시 사인 함수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0은 0이므로 얘는 사인, 코사인 0, 그래서 사인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지금 세 개짜리를 여러 개 확인하기 뭐해서 하나로 지금 얘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연속이기도 하면서 극한값이 있는 얘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계산을 했지만 사실 얘는 0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직접 막바로 그 점에서의 함수값에 해당하는 이렇게 직접 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 여기서 이제 연속을 확인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까 연속성과 지금 합성에 대해서 자주 쓸만한 공식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오늘 진도는 지난 시간에 1장의 2절 샌드위치 정리를 하려다가 끊어졌는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교과서 1장의 2절입니다. 1장에서 조금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페이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이와 같이 샌드위치 정리가 나옵니다. 샌드위치 정리 주어진 A 근방에서 F함수하고 G함수하고 H함수가 항상 저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면, 그리고 F함수, G함수 양쪽 끝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이 L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G함수의 극한값은 L을 갖는다라고 얘기된 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죠. 물론 뭐 밑에서 보셨듯이 저거에 대한 용어는 가끔 스키지 정리 혹은 조임 정리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의미는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같은 정리입니다.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주어진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A 근방에서 F와 G와 H가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면 A에 대한 극한값이 어떤 L이고 H에 대한 극한값이 L이라고 해서 두 극한값이 같으면 그 사이에 있었던 G의 극한값은 L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공식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학생들이 저걸 잘 적용을 못 하는데요. 저걸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 중간에 생략된 수식 관계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면 처음 시작했던 어떤 F함수와 G함수와 H함수의 부동호 관계가 성립했을 때 저기에서 관심 있는 극한을 처리를 하면 같은 포인트죠. 여전히 부등호 관계가 극한을 처리해도 성립된다는 원리를 한번 머릿속에 잠깐 기억을 하면 거기에 얘의 극한값이 L이고 이쪽에 있는 극한이 L이면 그 사이에 있는 극한은 L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정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적용을 잘 못하는 정리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아니면 거기에 숨어있는 논리까지 다 이해했음에도 적용을 못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샌드위치 정리는 지금처럼 뭔가 세 개의 함수의 비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 개의 어떤 관계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마주치는 문제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함수에 대한 극한값 얘를 모를 때 얘를 어떻게 구하지 할 때 쓰는 거라서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를 쓸 만한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샌드위치 정리를 적용하려면 그 주변에 이런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듭니까? 최소한 물어본 뭔가 이 지함수에 대한 내가 극한을 몰랐지만 얘보다 작고 큰 함수를 일단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걔네들의 극한들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거보다 작고 큰 함수를 어떻게 만들지? 실질적으로 작고 큰 함수들은요. 함수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여러 개 중에 크고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극한값들이 필요하므로 작대의 극한값들을 계산하기 쉬우면서 마무리로 걔네들의 두 개의 극한값이 같아지길 원하는 그런 상황의식으로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샌드위치 정리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F와 H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쉬운데도 적용을 못하는 이유가 이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제 6번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얘는 이미 미리 극한값이 0임을 증명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극한값이 0인 걸 보여라 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얘의 극한값을 보이려고 하면 뭐 샌드위치 정리 다음에 있으니까 막바로 풀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는 우선순위를 연속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얘 연속 0일 때 함수값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연속은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아직 우리한테는 이 그래프 그릴 수는 없어요. 좀 어렵죠. 또 하나, 그러면 합차곱, 극한의 성질인 합차곱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곱을 판단하려고 딱 보니까 여기 이 파트 곱성분 중에서 이 파트에 대한 극한은 있지만 여전히 이쪽 파트에 해당하는 극한값은 없어요. 그럼 그 곱의 성질을 적용하려고 해도 각각의 극한값이 있어야만 곱할 수 있으므로 얘는 극한이 없어서 그 곱의 성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막 배운 샌드위치 정리 얘를 적용해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이 모르는 g를 위해서
얘보다 작고 큰 함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함수 전체로 놓고 보면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조각조각 성분으로 나눠서 특히 사인 같은 경우는 이 안에가 그냥 단순 x든 얘처럼 x분의 1이든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상태든 마무리로 나온 사인 같은 경우는 1과 마이너스 1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성질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이 사인 x분의 1은 이런 좌우 부등호 관계 설정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함수는 x제곱이 곱해져야 돼요. 그러면 x제곱은 0보다 같거나 큰 양수이므로 x제곱을 곱해도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러면 이 내가 모르는 이 함수의 크고 작은 함수에 해당한 저 f와 h를 얘를 f로 얘를 h로 잡은 상태가 될 것이며 얘에 해당하는 극한, 즉 얘의 극한값은 연속 함수이기도 하고 바로 숫자를 대입해서 0, 이쪽 함수의 극한도 마침 이쪽하고 똑같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극한이 둘 다 같은 0이었으므로 그 사이에 있는 물어본 x제곱 사인 x분의 1에 대한 이 x를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증명하라고 한 답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특히 이쪽 파트 이 그림을 조금 한번 낯설지만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 그림이 마침 교과서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뭐 그림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은 주어졌는데 여기 일 이전에 너무 뭔가 촘촘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저 그림 특히 이제 뭐 좌우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0보다 큰 부분만 조금 더 저 부분 여기 조밀조밀하게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는 부분만 클로즈업한 그림 하나 참조 그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참조 그림 5가 이제 그림 그 부분 클로즈업한 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아까 그 촘촘한 게 이렇게 간격이 서서히 이렇게 조밀조밀해지고 더 좁아진다는 걸 이제 클로즈업에서 표현했어요. 그럼 저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람은 쉽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현재 있는 저 부분 중에서 지금 그림 있는 요거만 떼어서 생각을 하면요. 절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 이렇게 위아래 올라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둘째치고 여기 절편들이 조밀조밀해지는 부분들.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절편은 거꾸로 우리가 x가 얘의 역수, 즉 파이분의 1, 즉 파이의 역수가 돼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파이분의 1이 되면 사인 파이가 돼서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파이분의 2가 될까요? 아니면 잠깐만요. 얘가 0이 되는 부분은 n파이니까 얘가 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2파이일 때 얘가 다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파일 때 다시 0이 될 것이고 쭉 해서 n파이분의 1일 때 해서 그 역수인 n파일 때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n이 쭉 가면 굉장히 x가 작아져서 거의 0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 분명히 절편은 있지만 0일 때는 일단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함수값이 없는 상태예요. 중요한 건 이 0인 절편들의 상황이 파이분의 1, 2파이분의 1, 3파이분의 1에서 이 절편의 간격이 누가 봐도 더 작아지는 작은 조밀조밀해지는 간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그림을 분석하는데 절편 먼저 확인했고요. 그 다음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가는 부분은 x가 2분의 파이, 즉 파이분의 2가 되겠죠. 2분의 썼네요. 2분의 파이의 역수니까
파이분의 2일 때는 F 함수가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아니라 2분의 3파이, 즉 3파이분의 2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 2분의 5파이에서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2분의 7파이, 그 역수들은 거꾸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진동하는 포인트를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물론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줄어들지만 결국 0으로 갈 때는 극한값은 없지만 저기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폭을 갖는 걸 굳이 확인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궁금한 저 0일 때의 극한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얘가 0일 때 사인 무한대로 가서 사인 무한대 진동이랑 얘의 극한값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림 패턴이 아주 조밀조밀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하나의 수렴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네버엔딩 진동할 수밖에 없어서 얘는 어떤 하나의 수렴값을 갖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뭐 별 관심은 없지만 저 촘촘한 0일 때가 아니라 반대로 이쪽 x를 플러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한번 마무리로 확인을 하면 얘가 무한대로 가면 사인 0으로 가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그림이 그려지다가 끊어져서 뭔가 위로 올라가나 어떻게 헷갈릴 수도 있으나 밑으로 가면서 서서히 무한대로 갈 때 결론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구간, 클로즈업이 아니라 전체 구간 한번 확인하시면 그림은 참조 그림 11번처럼 아까 우리 교과서 그림처럼 교과서에 그림 1, 2, 4 있는 거 있죠? 그처럼 사인 x분의 1은 그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부분 그림을 확인했냐면 이 부분 그림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x제곱 곱하기 현재 함수인데 요만큼 그림 분석만 교과서에 돼 있거든요. 그럼 x제곱 때 돼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 교과서 페이지 46페이지를 가시면 그림 1, 2, 5가 얘 그림입니다. 그럼 얘 그림? 그래? 이 그림에서 아까 그 그림에서 이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왔지? 좀 잘 이해가 갑자기 이해하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요거보다 좀 전 단계인 x 1제곱배가 됐다든지 혹은 뭐 루트 x배가 됐다든지 이런 그래프 패턴과 같이 조금 공부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x분의 1 그래프는 잠깐 여러분이 그림을 교과서에는 이 그림이 있으니까 x 1제곱돼 있는 이 그래프는 제가 그림 모니터에 먼저 하나 띄워놓을게요. 이 그림은 참조 그림 6번 제가 한번 그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칠판 치는 사이에 교과서에 있는 x제곱 유형과 지금 x분의 1을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패턴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인 x분의 1은 교과서에 있었고요. 거기에 x배가 되면서 아까 그 조밀조밀하다는 그 절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지되겠지만 거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균등하게 움직였던 값은
이 앞에 있는 x배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같은 그 어떤 마치 정근선처럼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 그래서 요 x배 돼 있는 그래프와 우리 교과서에 있는 x제곱분의 1 돼 있는 두 개의 그래프, 즉 x제곱분의 1 참조 7번 그림 한번 다시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조금 그 부분만 클로즈업 됐다면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안다면 우리는 아까 이거를 샌드위치 정리로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0이라고 했지만 조금 전 참조 6번 그림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얘는 우리가 아직 샌드위치 정리를 적용은 안 했지만 만약에 얘를 이렇게 그림을 알고 있다면 아까 그 제곱처럼 굳이 샌드위치 정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얘의 극한값은 0인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얘는 샌드위치 정리로도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곱 같은 경우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동호 관계가 유지되지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쟤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 한번 확인을 하면요. 여기에는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적용해야 하는 그 판단까지는 앞에 방법하고 똑같아서 생략하고요. 바로 샌드위치 정리를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보다 크고 작은 함수를 잡을 때 sin x분의 1로 접근하는 방법까지 똑같고요. 여기에서 x배를 할 때 아까 제곱은 부호 바뀌는 게 영향이 없어서 그냥 해도 되지만 얘는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돼서 그 식을 귀찮아서 하나로 줄여서 하기 위해서 절대값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기호를 쓰면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얘는 물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 절대값에 일단 극한을 구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얘의 극한값은 0으로 보낼 때 0이고 얘의 극한값도 0이므로 그 사이에는 얘의 극한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절대값의 극한이 0이면 원래 구하고 싶었던 극한값은 0이다. 그래서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물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림을 보고서도 얘는 0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0이겠구나 하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x제곱배를 했다면 루트 x배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sin x분의 1에 꼭 거듭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제곱근배, 즉 2분의 1제곱. 이 그래프는 참조 그림 7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역시 아까 그 주기가 좁아지는 조밀조밀해지는 어떤 특징은 똑같은데 위와 아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교차하던 균등하던 값이 역시 크게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얘도 이와 같이 그림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힘들게 샌드위치 정리를 적용하지 않고도 얘의 극한값 누가 봐도 0이다. 물론 얘는 0의 자극한은 없고 우극한만 있겠죠. 오른쪽 방향밖에 정의가 되지 않았으니까 우극한은 0. 만약에 0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면 자극한이 없기 때문에 극한값은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교과서에 없지만 이런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으면 모든 수학이 쉽게 그리고 또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래프들을 지금 첫 시간에 일정할 때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예제, 교과서 예제는 아까 우리가 여기에 sin x분의 1의 x배나 x제곱배 지금 루트 x를 했다면 거꾸로 앞에 x분의 1을 하고 뒤에 있는 sin x분의 1은 x로 바꾼 이런 함수의 극한 문제가 그 다음 예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예제
얘를 풀어보면,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게 좋은데, 이제 요거보다는 우리 왜 선생님은 계속 사인만 해? 코사인은 없어? 라고 할까봐 이쯤에 잠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코사인 x분의 1 요 그래프 라인을 한번 같이 그래프 패턴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코사인 x분의 1 그림은요. 참조 9번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사인 x분의 1하고 그래프가 여기 물론 조밀조밀한 부분 너무 또 촘촘해서 표가 안 날 정도로 사인 x분의 1을 다시 갖다 붙여놨나 할 정도로 똑같이 보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0이 되는 절편, 아까 제가 계산하는 방식처럼 절편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특성은 비슷한 상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 x분의 1에다가 x배 하듯이 코사인에도 또 한번 x배를 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x배도 우리가 아까 사인 그 전체 x와 플러스 마이너스 x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래프 특징을 갖겠고요. 그럼 제곱은 또 어떻게 되느냐? 제곱 지금 그림이 띄워져 있네요. 그림 참조 그림 10번처럼 코사인도 사인 제곱처럼 이렇게 제곱 곡선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루트 x의 코사인 x분의 1도 아까 이 그래프 유형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사인 라인까지 같이 이런 그래프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해 주는 이유는 이제 다양한 그래프를 알면 극한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얘도 조금 있다가 서로 바꾸듯이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교과서 예제인 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예, 교과서 지금 몇 번이냐면 마지막 예제 46페이지 7번이죠. 7번. 뭐 거기서는 세타라고 했는데 세타라고 해도 되고 x라고 해도 되고 제가 조금 이따 계속 연계성 있게 표현하려면 뭐 다양한 변수 세타로 표현해도 좋지만 그냥 저는 x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의 극한값이 지금 1임을 증명하여라. 이거 우리 교과서에 증명돼 있어요. 큰 흐르면 샌드위치 정리로 증명이 돼 있는데요. 이 방법 말고도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다 증명,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배웠을 텐데요. 이 방법이 좋다, 나쁘다, 빠르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조금 공대 학생이니까 사실 이건 거의 공대 학생들한테 공식급에 해당하는 거라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고 말 건데요. 얘는 제일 빨리 증명하는 방법은 로피탈 정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로피탈 정리 잠깐, 물론 어떤 학생은 이미 로피탈 정리를 아는 학생도 있지만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서 안 배웠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149페이지 3장에 149페이지 잠깐 가서 로피탈 정리를 확인하겠습니다.